자, 안녕하세요. 오토캐스트 이다일입니다. 오늘의 시승차 BMW i4 전기차예요. 그냥 4 시리즈 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별반 다른 거 없어 보이고 그냥 비슷해 보이죠? 근데 자세히 보면은 저 그릴의 엠블럼에 파란 테두리가 있고요, 번호판이 파래요. 전기차 모델인데 이 차는 되게 독특한 게 있습니다. 내연기관 엔진이 있던 차를 거기다가 전기차 파워트레인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제일 궁금한 건 배터리 어디다가 붙였을까? 이거 되게 궁금한데, 배터리를 11cm 정도, 굉장히 작은 이렇게 얇은 셀로 구성을 해서 뭐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24V씩 묶어가지고 이거를 뭐 만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낮춰서 현대 EGMP 같은 게 13cm거든요, 두께가. 근데 요거는 11cm로 맞춰서 요 밑에, 차체 밑에 바퀴 사이에 가운데 넣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는 초고장력 강판으로 다 둘러쌌어요. 그래서 강성은 유지하면서 배터리를 집어넣어서 안전성을 갖춘 차. 전기차는 이 배터리 충격이나 화재 이런 거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거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오늘의 시승차는 바로 이 BMW 전기차 i4 이 차입니다. 실내 디자인을 보시면은 이쪽에 12.3인치 스크린이 있고요, 14인치대 스크린이 하나 있고요, 저 앞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11인치대가 있습니다. 이렇게 3개가 있어서, 사실 저 헤드업 디스플레이의 11인치 스크린은 7 시리즈의 그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굉장히 크게 잘 보여져요. 2개의 스크린을 이으면서 운전대 안으로는 요만큼 보이게 돼 있고요, 요 옆에는 모든 승객이 다 같이 볼 수 있는 스크린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 밑에는 좀 굉장히 단순해졌죠. 버튼이 굉장히 많았던 BMW 옛날 디자인에서 지금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볼륨하고 아주 간단한 물리 버튼들만 몇 개가 있는데, 나머지들은 다 버튼을 없앴어요. 그 밑에 보면은 기어 레버가 있어요. 옆에를 눌러서 당기면은 드라이브 모드로 가고요, 앞으로 밀면은 후진, 여기 누르면 주차 이렇게 되고요. 특이한 거는 이쪽으로 꺾을 때, 그러니까 드라이브 모드에서 이쪽으로 꺾으면 B 모드라고 되는데, 이 B 모드는 회생 제동을 강하게 쓰는 그런 모드죠. 여기는 BMW의 iDrive, 컨트롤러가 이렇게 있어요. 이 컨트롤러는 BMW 타는 분들이면 굉장히 익숙할 거예요. 이게 메뉴 구조나 이런 것들이 옛날하고 바뀌긴 했지만 그래도 굉장히 익숙하게 쓸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요거를 쓰는 게 편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여기서 바로 이렇게 클릭을 해도 됩니다. 이렇게 여기에 스마트폰을 충전할 수 있는 무선 충전 패드가 들어 있어요. 아니, 반도체 모자란다면서 이걸 무선 충전 패드는 넣네. 그리고 여기에 USB 단자가 하나가 있고 컵홀더 2개가 있고요. 나머지 뭐 전기차라 특이할 만한 것들은 여기서는 보이지가 않고요. 이런 충전 메뉴 같은 게 좀 들어가 있는 게 독특하죠. 주행 모드가 3가지가 있죠. 스포트, 다이내믹한 주행을 할 수 있게 세팅을 할 수 있는 스티어링 휠과 구동 장치, 이렇게 2개를 선택을 해서 조정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기본적인 게 컴포트 모드, 균형 세팅이라고 되어 있죠. 에코 프로 모드가 되어 있는데, 요거는 전기를 굉장히 아껴 쓰는 절약 모드라고 보면 됩니다. 일단 제가 타고 있는 이 차는 제일 기본 모델이에요. 이 트림이 4가지가 있는데, 이 40 트림에는 2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50 트림이 있어요. 그거는 고성능, 모터가 하나 달렸느냐 2개 달렸느냐의 차이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큰 차이랄 거는 없고, 뭐 시트의 가죽 재질이라거나 아니면 하반 카돈 오디오를 넣었느냐 안 넣었느냐, 그런 차이 정도가 이 차들의 트림별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 같은 경우는 지금 제일 기본 트림인 모델이라서 지금 통풍 시트가 없어요. 이게 다 반도체 때문이기도 한데, 심지어 이 시트도 수동 조작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반도체난이 굉장히 심각하던, 그러니까 올 초, 작년 말 이때 생산을 한 차들이기 때문에 반도체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어서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 옵션들을 빼고 만든 상태예요. 일단 이 차는 전기차인데 그래도 꽤 괜찮은 모터와 배터리를 넣었습니다. 보통 아이오닉 5나 EV6 같은 차들이 70kWh대 77, 74 그 정도를 넣고 있거든요. 근데 이 차는 84를 넣었어요. 이렇게 그만큼 배터리 용량 크게 넣었다는 거는 주행거리가 좀 더 늘어난다거나 퍼포먼스가 좋다거나, 그래서 배터리를 빨리 소모한다거나 혹은 멀리 간다거나 이런 거를 노리는 건데,
그 중간에 중간 지점 정도를 잡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복합 기준으로는 지금 이 모델 싱글 모터가 들어간 이 차는 약 430km 정도, 정확하지는 않은데 430 정도 주행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듀얼 모터가 들어간 50 같은 경우에는 370km 정도를 주행한다고 복합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인증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인증 기준이 굉장히 짜다고 소문났기 때문에 아마도 실제 주행거리에서는 여기서 한 50km나 100km 가까이도 더 기대를 해볼 만한 그런 성적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근데 요 차 그러면은 아이오닉 5나 EV6보다 뭐가 더 좋은 거냐, 그냥 배터리 더 큰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싱글 모터가 뒤에만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 뒤에 들어가 있는 싱글 모터가 출력이 굉장히 세요. 300마력대의 모터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BMW가 예전에 내놨던 i3 같은 경우 굉장히 초창기 전기차인데, 그 차에 비해서 같은 면적 대비 효율을 40%나 개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차의 모터 효율이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작은 크기에서 40% 더 좋아진 출력을 낸다. 그래서 뒷좌석 이 트렁크 공간을 살펴보면 그렇게 높게 불쑥 나와 있거나 이런 거 전혀 볼 수가 없거든요. 근데 싱글 모터를 뒤에 넣었는데 300마력대가 나오고요. 근데 이게 되게 신기한 게 아이오닉 5나 EV6, 그러니까 eGMP에 쓰는 차들은 대부분 보면은 한쪽에 100마력대, 170마력, 160마력 정도 되는 모터를 넣고 있어요. 걔네들을 두 개를 넣어서 이제 듀얼 모터 같은 경우는 300마력대를 두 개의 모터로 내고 있는데, 이 차는 한 개의 모터 뒤에다 딱 넣어가지고 300마력대 그냥 탁 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좀 역시나 BMW는 이런 전기 세단에서도 약간 예전에 300마력대 엔진 팍 집어넣던 그런 느낌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좀 특징적인 거는 리어 스프링에 에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차가 이렇게 높이가 조절이 되는 거를 알 수 있는데, 언제 알 수 있냐면은 주행을 마치고 차에 내려서 문을 다 닫으면은 뒤에 서스펜션이 내려가기 시작해요. 에어 스프링을 사용했기 때문인데, 그것 때문인지 몰라도 일단 이 2.5톤에 가까운 이 차가 뒤에서는 되게 아주 승차감이 좋아요. 좀 절묘하게 이렇게 좋은 승차감과 스포츠 성능을 좀 다 살려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 뒷좌석 승차감이 꽤 좋아요. 지금 강화도에 이렇게 구불구불 돌아가는 길을 가고 있는데요. 이 차가 사실 물리 법칙을 뭐 어길 수는 없겠죠. 퍼포먼스 좋고 아무리 핸들링 좋은 BMW라고 해도 2톤을 넘어가는 덩치가 된 이상 이거 우리나라의 기계식 주차장에 들어갈 수 없는 차예요. 이게 보통의 기계식 주차장이 1.8톤, 2톤 정도까지 맥시멈 무게를 제한을 하고 있거든요. 크기뿐만 아니라 무게 때문에 제한을 두는데, 2톤 넘는 전기차가 들어갔다가 사고가 나면은 이거 누구의 잘못이냐, 이거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근데 뭐 이 차는 거의 전기차랑 그냥 4시리즈 그랑 쿠페랑 거의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아무튼 요거는 따로 조심해야 될 얘기인 거고요. 이렇게 무겁다 보니까 이 차가 승차감에 있어서는 좀 부드럽다 그래야 되나? 근데도 좀 이렇게 단단하게 가는 그런 느낌도 있는데, 일단은 그런 중간쯤의 승차감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옛날의 3시리즈들처럼 이렇게 머리가 싹싹 돌아가는 그런 가벼운 느낌은 좀 아니에요. 사실 뭐 여담인데 BMW가 그렇게 전기차에 늦은 회사가 아니었거든요. 과거에 i3나 i8 같은 차들 만들 때만 해도 굉장히 혁신적인 전기차, 막 카본으로 만든 전기차를 만들어서 주행거리는 100km대 정도밖에 안 나왔지만 그런 차들을 만들던 회사예요. 근데 그거를 계속 살리지 못하고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퇴사하고 나가서 뭐 니오 만들고 패러데이 퓨처 만들고 뭐 어쩌고 칸으로 넘어갔다가 어디가 뭐 돈을 모았다가 뭐 사라지고 막 이런 회사들, BMW 출신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차들을 만들었다가 그런 저력이 있던 회사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계속 독일에서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중심으로 많이 밀고 있었어요. 그래서 SUV들이나 이런 3시리즈, 5시리즈, 7시리즈 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중심으로 전기차의 기본 기술들을 계속 개발했었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서 사용하던 기술들을 좀 더 업그레이드 하면서
전기차로 이렇게 내놓기 시작한 거죠. 이 차의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한스 짐머 작곡가죠. 이 양반이 만드는 소리가 여기 들어있다는 거예요. 주행 설정에서 여기서 아이코닉 사운드라고 여기 있는 요거를 보면 되는데, 이 전기차들은 다 뭔가 사운드를 넣고자 하는 노력 이런 거를 조금씩 이제 하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하는 회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나라의 현대자동차 그룹, 그러니까 현대, 기아, 제네시스 요런 정도 브랜드들하고, 그 다음에 뭐 요런 BMW 정도 이렇게 손에 꼽을 거예요, 아마 전기차의 사운드. 자, 스포츠 모드로 하면은 좀 더 강하게 나오니까 들어볼까요? 옛날에는 되게 어색한 일이었는데, 이 차들 회생제동이 다 들어있죠. 전기차들은 이 회생제동을 어떻게 쓰느냐가 굉장히 큰 차이를 가져와요. 이 전기를 얼마나 남길 수 있느냐가 굉장히 다른데,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회생제동에 자동 모드가 들어있어요. 자동 모드는 앞차와의 간격이나 거리를 조정을 하면서 만들어주는 회생제동을 사용하게 되어 있는 건데, 이것도 요 주행 설정에서 여기 적응식이라는 게 있죠. 그리고 높음, 중간, 낮음 이렇게 회생제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거에 따라서 운전자만 느낄 수 있는데, 가속 페달에서 발을 뗐을 때 지금처럼 이건 적응식이라서 그냥 굴러가는구나. 높음으로 바꾸면은 제동이 걸리기 시작해요. 페달을 밟으면 가고 놓으면은 멈추고. 길가에 있는 그 킥보드 있죠, 전동식 킥보드, 그거랑 거의 비슷한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요거를 낮음으로 하면은 아예 거의 그냥 엔진차하고 비슷한 정도로 그냥 굴러가게 그렇게 되죠. 자, 지금 고속도로에 올라왔고요. 이 차가 이 i4 중에 기본 스펙을 가진 모델인데, 일단 기본이라도 0-100 5초대예요. 굉장히 퍼포먼스가 좋아요. 그래서 지금 스포트로 바꾸고 가속을 추월 가속을 해보면 예전에 테슬라를 타고서 막 이렇게 피가 쏠리는 가속을 느끼고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이제 이 정도 전기차 기술은 다 표준화가 된 것 같아요. 이렇게는 누구든지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얼마나 더 잘 만드냐, 요게 문제인 것 같은데, 확실히 이제 이 차 가격대를 보면은 테슬라 모델 3하고 비슷한 라인에 들어가 있어요. 6천만 원대에 있어요. 테슬라가 5천만 원대부터 시작하는 트림이 있으나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6천만 원대 올라가면은 보조금 절반만 받아도 괜찮아, 이런 사람들이 고민할 만한 차들 중에 GV60이라던가 혹은 뭐 볼보의 C40 리처지, XC40 리처지, 이런 것들 다 SUV예요. 근데 이 차는 세단 스타일의 내연기관하고 거의 비슷하게 생겼죠. 똑같이 생겼어요. 거기다가 전기차인데 퍼포먼스도 BMW에 그것이 들어가 있어. 그게 제일 싼 차를 사도, 그러니까 통풍 시트는 없어도 퍼포먼스는 들어있어 라고 생각하면 이 차의 메리트가 딱 있는 거죠. 좀 과격하게 말하자면, 그냥 예를 들기 위해서 과격하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테슬라처럼 이렇게 근본 없이 갑자기 툭 튀어나온 전기차하고 좀 다르다는 거예요. 이 차는 75년부터 이어진 3 시리즈의 그 헤리티지가 들어있고, 거기서 만든 핸들링이나 조향 감각이나, 핸들링이 조향이지, 그리고 뭐 승차감, 퍼포먼스, 얘네들을 골고루 통합하는 그런 과정들이, 노하우가 여기에 들어있다는 게 BMW에서 하고 싶은 얘기였을 거예요. 자, 이렇게 BMW i4 전기차를 시승을 했고요. 역시 BMW네요. 굉장히 인상 깊은 승차감 그리고 성능,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었어요. BMW가 전기차 이렇게 만들 거면서 왜 그동안 여태 안 내놨을까? 뭐 물론 당연히 탄소 배출권 거래 이런 것과 관련이 있겠지만, 일단은 만족스럽습니다. 자동차 오래 만드는 회사가 만들면 뭐가 좀 다르구나, 이런 거를 좀 볼 수 있어요. 이제 테슬라를 주장하던 시대, 좀 더 바뀌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오늘 좀 안 보여드린 게 있는데,
물론 이 차 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되고요. 이게 차선 이탈 방지 보조, 그러니까 에이다스 기능들 충분히 다 들어가 있고요. 기본 엔트리 모델에도 그거는 차이 없이 다 들어가 있어요. 뭐 차선 여기서 넘어가려고 그러면 알아서 잘 들어오죠. 네, 이렇게 잡아주는 기능들 다 들어 있고요. 아까 뒤에서 후방에서 추돌할 뻔하면은 비상등 키면서 안전벨트 딱 당겨주는 그런 기능까지 들어 있습니다. BMW i4 뒷좌석에 타고 있고요. 여기는 공항고속도로, 인천공항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뒷좌석이 굉장히 편하고요. 이 주행 느낌이 되게 좋네요. 그리고 뒷좌석에 에어 스프링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 스프링 느낌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뒷좌석은 기존의 3시리즈, 4시리즈보다 더 좀 편안한 느낌?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아무래도 차가 무겁기 때문이 아닐까 추측이 되는데요. 앞좌석보다 뒷좌석이 승차감만은 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 뒷좌석 의자가 좀 다소 많이 서 있는 느낌이어서 생각보다 이 승용차가 좀 뒤로 더 누워야 될 텐데 다리 공간을 만들려고 했는지 좀 서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건 똑바로 앉아서 불편한 느낌? 이런 거는 좀 있습니다. 제가 키가 180이 좀 넘는데 머리가 바짝 들면 닿는 정도고, 그렇지 않으면 적당히는 그냥 이렇게 앉아서 갈 만한 정도? 이 정도 공간이 되네요. 자, 지금까지 BMW i4 전기차 시승을 했고요. 여기는 인천 계양구에 있는 BMW 전시장인데 뭐 스타벅스가 최초로 입점했대요.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어쨌건 여기서 한 25대 되는 차들을 한 50명의 기자들이 계속 시승을 했고요. 오늘 이제 시승을 마쳤습니다. 전기차도 BMW가 만들면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한 가지 좀 아쉬운 거는 이렇게 잘 달리고 멋있는 차 좀 다른 컬러가 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여기 나온 색상들은 요것뿐이고요. 반도체 때문에 수동 시트가 들어가 있는 거 요거 좀 아쉬운데 초기 물량 150대만 그렇고요. 2분기부터 주문하는 나머지 물량들은 다 전동 시트로 들어간다고 하니까 이 점은 감안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오토캐스트 이다일이고요. 전기차 i4 시승을 마쳤습니다.